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유가족과의 1:1 매칭을 통한 지원을 장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112 대응체계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766명으로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3명으로 22일 만에 3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나라별 대응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민간 역량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여서 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 우주군의 비밀 위성 2기를 탑재한 펠컨 헤비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펠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보유가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이 로켓의 발사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766명으로 이틀째 5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3,000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2만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4,688명, 해외 유입은 7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03명으로 22일 만에 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239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토마스 메르텐스 독일 예방접종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든 60세 이상 고령자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텐스 위원장은 현지 시간 1일 바이에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코로나19는 수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헬로윈을 맞아 몰려든 입장객 수만 명을 잡아둔 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에도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바깥으로는 방역 빗장을 풀려는 신호도 감지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헬로윈을 맞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몰린 인파.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선 게 아닙니다. PCR 검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시설 전체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장객을 모두 잡아둔 채 음성 확인을 받아야 집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굳게 닫힌 출구는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 반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花车也没有，烟花也没有，反派的那个巡游也没有，就什么都没看到，然后还在里面等到现在快10点了才出来。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제 방역 조치였다지만 이후 상하이 도시 봉쇄를 막진 못했죠. 당시 책임자였던 리창 상하이 서기를 차기 총리로 낙점한 건 시진핑 집권 3기 방역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상하이 외곽에 3,000병상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지을 거란 말이 들리는 가운데 세계 최초 마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곳도 바로 상하이입니다. 就像你在吸一杯奶茶一样，而且吸进去味道有点甜的。 출입국 격리 축소나
해외 항공 노선 증편 등 바깥으로 빗장을 푸는 이중 신호도 엇갈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중국 내 감염 재확산에 따른 항공편 무더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밖으론 방역 고삐를 풀고 안에선 계속 조인다면 봉쇄의 악순환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원숭이 도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7월 원숭이 도착에 대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 도창이 여전히 전파가 진행 중이고 나라별 대응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도창 확진자 수는 7만 3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과 1:1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까지 68분의 장례가 완료됐고 오늘은 58분의 장례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112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대응법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압력에 의한 심장박동 정지로 추정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접한 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영상을 찾아보거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먼저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가 생기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힌 뒤 가슴 아래쪽 정중앙에 깍지 낀 두 손으로 손바닥을 대고 체중을 실어 압박합니다. 1초에 2번 하는 속도로 30번 압박합니다. 그 다음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면 심폐소생술만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도 확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AED라고 적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함께 사용하면 생존율이 3배 더 올라갑니다. 안내 음성에 따라 패드를 붙이고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를 때는 주변 사람 모두 환자 몸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같이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상의를 벗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의와 허리띠, 신발을 벗길 수도 있는데 이는 몸을 압박하는 것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사고나 재난을 막는 데까지 활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챗봇부터 자녀 백신을 확인해 접종 예약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까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됐습니다. ICT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고와 재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하기 힘든 태풍 등 자연재해를 더 정확하게 예측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속에 똑같이 구축해 놓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사고 위험을 사실적으로 실험할 수 있어 불의의 사고를 막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nfortunate tragedy like the Itaewon incident last weekend, and I think this digital twin concept it always will be helpful if we can really know something just a few minutes earlier than late. You definitely can really do a lot of things to prevent any damage which you can cause.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행사에서 정부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민간과 협력해 혁신을 이루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을 막는 규제를 없애 민간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민간 역량을 다시 정부로 끌어들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정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또 중심 국가, 중추 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직 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디지털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고와 재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보유한 최강 로켓 펠컨 헤비가 이를 미국 우주군의 비밀 위성을 싣고 3년 만에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 위성 2기를 탑재한 펠컨 헤비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군은 이번 임무가 우주에서의 물체 추적 등과 관련한 활동과 연관돼 있다면서 자세한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펠컨 헤비는 현재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약 500만 파운드 추진력을 통해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펠컨 헤비 발사는 2019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고 스페이스X가 이 로켓을 상업적 용도로 발사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두 번째 실험실 모듈 멍텐이 어제 새벽 4시 반쯤 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은 핵심 모듈 테너를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실험실 모듈인 원텐과 멍텐을 결합하는 T자형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중국은 연말까지 화물 우주선 텐저우 5호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발사하며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석유류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에 전기, 가스, 수소의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21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5.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7월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에너지 수입은 계속 늘고 있어서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적자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524억 8천만 달러, 수입은 591억 8천만 달러로 67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해 5.7%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해 수입액은 9.9% 증가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각각 17.4%, 15.7%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 감소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지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가 줄어든 것들이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국의 수출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은 계속 증가세입니다. 10월에만 지난해보다 46억 달러 늘었는데 올해 누적 에너지 수입 증가액 716억 달러는 전체 무역 적자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경기는 내년 초 이후에나 회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에너지 수입은 동절기로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 무역 적자가 앞으로 기간을 더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최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를 통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과 해외 건설, 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신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해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는 재종 1조 원을 투입해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유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가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서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민간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급상승했던 회사채 금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과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 원, 채권, 증권시장 안정펀드 참여 12조 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 원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숙제는 인플레와 경기 둔화의 지금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건데 아직 초입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이게 자금시장이 경색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원화 외화 시장에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시장에서 저희들이 금융권에서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응 태세를 더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매일 시장 상황을 점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가 시장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에보다는 한전채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건 맞습니다.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관계부처하고 얘기하고 있고.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격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잇따라 대대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얼어붙었던 자금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금융권에서는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충격파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1일, 2일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12월 14일에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지난달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해 현재 한미 간 금리 차는 0.25%포인트,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금리 차이는 다시 1%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한미 금리 차 확대로 외국 자본 유출과 함께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급등 등으로 우리 경제는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많이 임프루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빅스텝인 0.5%포인트가 유력합니다. 금융권은 FOMC 회의 후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혹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이 내놓을 기준금리 인상폭과 연준 의장의 발언에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난 노동지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기업의 구인 건수는 노동시장과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9월 구인 자료를 보면 기업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으로 8월보다 40만 건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980만 건이라는 점에서 예상 밖의 깜짝 증가인 셈입니다. 기업의 강한 노동 수요는 보통 추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연준 의장은 물가 해결서로 불린 볼커 전 의장의 자서전 제목 멈추지 않을 것을 인용하면서 물가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연준은 이달 또 한 번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다음 달부터는 0.5%포인트로 인상 속도 감축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등 일부 월가 투자은행에서는 긴축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을 내놔 긴축 정점론에 부쩍 힘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지표가 나온 이상 속도 조절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보고서를 악용한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태원 참사 대처 상황 보고서로 위장한 문서와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신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르는 이메일 및 첨부 파일은 가급적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